안녕하세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을 에스코트할 장문석입니다. 에스코트 10월불로 문법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에스코트해 드릴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에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와 함께 IT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10장 OOP 프로그래밍 실습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실습 개발 공정을 소개하고 난 후에 실습 시나리오부터 요구 분석 및 정의, 설계, 상세 설계 및 구현까지 개발 전 공정을 실습해 나갈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습 개발 공정을 CBD 개발 방법론에 의거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CBD 개발 방법론은 5단계의 개발 공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구 분석 및 정의 단계, 아키텍처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배포 단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요구 분석 및 정의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외부 요소인 액터를 조사합니다. 액터에는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우리 시스템이 사용하는 외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액터가 어떨 때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혹은 우리 시스템이 언제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유즈케이스라 말하며 결과물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할 여러 컴포넌트를 역할별로 구분하고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에 제공해야 할 인터페이스를 약속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개체 모델링이나 프로토타이핑 등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아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제작할 것이므로 아키텍처 단계는 생략할게요. 설계 단계에서는 클래스로 표현할 것을 조사하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조사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별로 프로그램의 흐름, 즉 시퀀스를 정의를 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합시다. 이처럼 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배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아키텍처 단계와 배포 단계는 생략할게요.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자세한 시나리오는 에스코트 10월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실습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EH 콘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EH 나라를 생성하면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해당 메뉴를 수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메뉴에는 유닛 생성, 초점 이동, 유닛 이동, 전체 상황 보기, 종료가 있습니다. EH나라 초기화에서는 유닛 공장이 생성되고 주거지와 공연장이 만들어집니다. EH나라의 유닛 생성 메뉴에서는 생성할 유닛 종류를 선택을 하고 유닛의 이름을 입력받아 유닛 공장을 통해 생성합니다. 유닛 종류에는 마법사, 예술가, 회사원이 있는데 유닛의 생성과 소멸은 유닛 공장에서만 가능하게 할 거예요. 초점 이동에서는 공연장이나 주거지 중에 한 장소를 선택하면 해당 장소로 초점이 이동됩니다. 해당 장소로 초점이 옮겨지면 각 장소에 정의한 메뉴에 의해 사용자가 선택한 기능이 수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종료를 선택하면 다시 EH나라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유닛 이동에서는 유닛을 선택하고 공연장이나 주거지 중에 한 장소를 선택하면 선택한 유닛을 선택한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초점이 공연장에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공연 관람하기, 무대로 올라가기, EH나라로 유닛 복귀하기가 있습니다. 공연 관람하기를 선택하면 공연장에 있는 전체 유닛은 공연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유닛 중에 예술가는 감상 후에 혼자 논평을 해요. 무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닛을 선택하면 선택한 유닛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EH나라로 유닛 복귀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유닛을 EH나라로 복귀를 시키면 돼요.
초점이 주거지로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소등하기, 휴식하기, EH나라로 유닛 복귀하기가 있습니다. 소등하기를 선택하면 주거지에 있는 전체 유닛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회사원은 자기 전에 알람을 설정을 해요. 휴식하기에서는 유닛을 선택하면 선택한 유닛은 휴식을 합니다. 근데 만약 선택한 유닛이 마법사일 때는 휴식한 후에 달나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EH나라로 유닛 복귀하기에서는 공연장처럼 선택한 유닛을 EH나라로 복귀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유닛은 생성시에 유닛 공장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유닛은 공연을 감상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추가로 매직 아이를 해요. 자기소개에서는 모든 유닛이 공통으로 일련 번호와 이름을 보여줍니다. 잠을 잔다에서는 예술가는 노래를 하고 마법사는 꿈을 꾸고 회사원은 코를 골아요. 휴식에서는 예술가는 클래식 감상을 하고 마법사는 춤을 추지만 회사원은 다시 코를 곱니다. 모든 작업은 시나리오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에스코트 10장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참고하세요. 이제 스타 UML을 가지고 요구 분석 및 정의를 해볼게요. 요구 분석 및 정의 단계에서는 제안서와 시나리오 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EH 프로젝트에서는 제안서는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조사나 이들의 요구사항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합시다. 모델, 요구, 분석 및 정의, 모델이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하세요. EH랜드에 유즈케이스를 할게요. EH 프로그램은 외부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만 존재합니다. 액터를 하나 추가하시고 액터의 이름을 최종 사용자라 할게요. 그리고 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우리 시스템에 있는 유즈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봅시다. 시나리오를 보시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make unit, 유닛을 생성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초점 이동이 있습니다. move, focus, 그리고 유닛 이동도 가능하죠. move unit. 마지막으로 전체 상황 보기가 있습니다. view, state. 적당하게 배치를 시키시고 관계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Direct Association을 명시해 줄게요. 필요하다면 어노테이션에 가서 노트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도 돼요. 유닛 생성이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연결을 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EH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외에 그 공연장과 주거지에서도 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대신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줄게요. 초점 이동에 따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다음을
참고하여라. 공연장일 때 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고, 주거지일 땐 빌리지 유즈 케이스를 참고하여라.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시를 안 해놔두게 되면 이게 전부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명시를 해주세요. 자, 홀 유즈 케이스를 추가할게요. 레드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이 부분은 홀에 관련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액터는 최종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최종 사용자는 공연을 볼 수 있죠. 뷰 콘서트,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Go on stage. 또한 H 나라로 복귀할 수가 있죠. Come back unit. 마찬가지로 관계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연관관계입니다. 다시 적절하게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 주거지에서 사용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할게요. 여기는 주거지니까 빌리지라 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터는 최종 사용자고요. 우리 시스템 바운더리를 하나 추가하시고, 주거지에서는 소등하기가 있죠. turn off, 그리고 휴식하기가 있습니다. 휴식하기, relax. 마찬가지로 컴백이 있죠. 이름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해야겠죠. 이 컷.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실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할 때는 include나 extend 이와 같은 형태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이 프로젝트는 비교적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관계도 매우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설계 단계에 대해서 해봅시다. add 모델 설계하고 추가를 할게요.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에 정의할 클래스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클래스들에 대한 이름과 역할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유즈 케이스별로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어떠한 메소드들을 호출함으로써 해당되는 유즈 케이스가 동작하는지에 대한 시퀀스를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있는 객체의 멤버를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자기 내부에서 호출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을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추가합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EH라고 명명을 할게요. 먼저 EH랜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EH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닛을 생성하는 유닛 공장이 있죠. 유닛 팩토리라 얘기할게요.
그리고 주거지와 빌리지 공연장이 있습니다. 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지와 홀은 자기 내부에서 제공해야 될 외부에 노출할 메소드는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레이스라 일반화 시킬게요. 그리고 유닛의 종류에는 마법사, 또 뭐가 있죠? 예술가, 아티스트, 그리고 일을 하는 회사원, 워커가 있죠? 이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유닛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근데 이런 유닛들한테 빌리지와 홀은 각각의 메뉴에 의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리지에서는 주로 휴식에 관련된 기능들만 명령 내릴 수 있고, 홀에서는 공연을 보거나 무대에 올라가기,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지에서 유닛한테 공연을 감상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게요. 빌리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I relax라 명령하고요. 그 다음 홀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를 I play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유닛들을 보관하는 그런 컬렉션이 필요할 텐데, 그 컬렉션을 ARR이라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게요. 스테레오 타입으로 템플릿 클래스라고 명시를 할게요.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명시해 봅시다. 먼저 가장 간단한 빌리지와 플레이스 관계, 일반화 관계죠. 마찬가지로 홀과 플레이스도 일반화 관계에 있습니다. 적당하게 본인들이 보기 편하게 명시를 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닛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유닛도 보면 유닛이 매지션과 아티스트와 워커의 일반화 관계에 있죠. 네, 이러한 유닛들은 그 I 릴럭스에서 약속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닛에서는 I 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겠죠. EH랜드에서는 유닛 팩토리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닛 팩토리는 그 EH랜드에 속하는 부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관계를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제 그 주장을 하지 마세요. 물론 논리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EH랜드에는 각 장소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이 각 장소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EH랜드는 유닛들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닛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유닛 팩토리에서는 유닛들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성하는 건 매지션과
복잡해지네요. 아티스트. 너무 복잡해지면 일부 부분만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별도로 그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펜던시 유닛 팩토리에서 워커를 생성해주죠. 이와 같이 어떠한 개체의 생성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도 연관관계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C++에서는 자신이 생성한 개체에 대해 가지고 소멸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생성한 개체들을 집합체로 보관하고 있어야 나중에 소멸시킬 수 있겠죠. 물론 EH랜드에서 빌리지와 홀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집합관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집합관계 자체에 이 생성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냐, 그와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레이 클래스 있죠. 얘는 실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개체라기보다는 단순히 요소 개체를 보관하는 컬렉션인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이와 같은 컬렉션 개체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성을 할 거지만 실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작성하였으니 각 유즈 케이스별로 어떠한 시퀀스로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해 보기로 할게요. 먼저 초기화 과정에 대한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에이지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EH랜드, 초기화에 관련된 시퀀스죠. 신화를 보면 EH 나라의 초기화에서는 유닛 공장이 만들어지고 주거지와 공연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EH랜드에 의해서 유닛 팩토리가 생성되고 빌리지와 홀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인데, 보게 되면 액션 카인드 종류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생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EH랜드에서 빌리지를 생성해 주는 거죠. 크리에이트. 마찬가지로 EH랜드에서 홀에 생성을 하는 겁니다. 홀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생성자에도 명확하게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안 한다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듀얼레이지, 여기는 이제 홀이죠. 이번에는 유닛을 생성하는 make unit use case에 대한 시퀀스를 생각해 봅시다. 추가를 할게요. add diagram,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 부분은 make unit. 시나리오 보시면 유닛 생성 메뉴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생성할 유닛 종류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팩터리를 통해서 유닛을 생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EH랜드에서 유닛 공장한테 유닛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유닛 공장에서 유닛을 만들어주고 만든 유닛을 EH랜드에게 반환하여 전달하면 되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보면 최종 사용자가 있죠. 그리고 관여되는 게 EH랜드가 있고 유닛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종류 중에 여기에선 매지션 하나만 예를 들게요. EH랜드에서는 최종 사용자한테 뭐라고 해요? 유닛 종류를 입력하라 요청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최종 사용자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send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는 유닛 종류를 입력하겠죠. 유닛 종류 선택. 마찬가지로 최종 사용자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send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EH랜드에서는 최종 사용자한테 생성할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send.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유닛 이름을 입력하겠죠. send예요. 이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유닛의 종류를 선택하고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면 EH랜드에서는 유닛 팩토리한테 유닛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make unit 입력인자로 유닛 종류가 오고 그 다음에 유닛의 이름이 전달돼야 되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반환 형식으로 유닛 포인터를 반환하죠. 유닛 포인터. 화면에 입력 매개 변수와 리턴 형식을 모두 명시하고 싶으면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빈 곳을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 가서 네임 앤 타입을 선택을 하세요. 디테일 뷰에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마찬가지로 조절을 하세요. 근데 유닛의 종류를 무엇으로 결정할 건지 이 부분도 EH랜드와 유닛 팩토리 사이에 약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노테이션의 노트를 이용해서 명시를 할게요. 유닛 타입, 유닛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서 1은 마법사, 2는 예술가, 3은 회사원. 이와 같이 하고 노트 링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문서에 의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문서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 팀원 간의 싸움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계약에 의해서 개발을 하여라. Developer by Contract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닛 팩토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유닛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생성자인 매지션 코리아 아니고 크리에이트죠. 그리고 입력인자로 이 크리에이션에는 시퀀스 넘버 1년 번호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유닛의 이름을 전달해 주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을 적당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초점 이동에 관련된 시퀀스를 생각해 봅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번에 만들 거는 move focus입니다. 초점 이동에서는 단순히 최종 사용자한테 초점 이동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게 해서 그 장소로 포커스를 주면 되죠. 작성해 봅시다. 최종 사용자가 있고요. 다음 EH랜드가 있죠. 그리고 관여되는 건 플레이스예요. EH랜드에서 최종 사용자한테 장소 입력을
요청하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콜이 아니고 샌드예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는 EH렌더한테 실지 장소를 입력하겠죠. 마찬가지로 콜이 아니고 샌드입니다. 최종 사용자가 장소를 선택하면 EH렌더에서는 선택한 장소한테 포커스를 넘겨주어야 됩니다. set 포커스를 할게요. set 포커스 같은 경우엔 반환 형식이 없겠죠. 리턴을 보이드라고 명시를 할게요. 이번에는 유닛 이동에 해당하는 move 유닛 유즈 케이스에 대한 시퀀스를 생각해 봅시다. add 시퀀스 다이어그램 move 유닛 메시지 시그네이처 부분을 네임 타입으로 변경을 해 놓고 시작합시다. 시나리오를 보면 먼저 이동할 유닛을 선택한 후에 장소를 선택하고 해당되는 유닛을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최종 사용자가 관여하고요. 그리고 EH렌더가 당연히 관여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장소로 갈 것인지 장소도 관여가 되고요. 또 어떠한 유닛이 선택될 것인지 유닛도 관여가 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유닛을 선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닛의 정보를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EH렌더에서 유닛한테 너의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개체 출력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게요. 오스트림 레퍼런스 OS를 입력 인자를 받게 하되 디폴트 값으로 씨앗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반환 형식은 void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H렌더에서는 최종 사용자한테 유닛을 선택해 달라. 근데 뭘로 선택할 거예요? 여기에선 일련 번호로 선택하게 할게요. 유닛의 일련 번호 입력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샌드죠. 그러면 최종 사용자가 유닛의 입력 번호를 입력하겠죠. 번호 입력. 마찬가지로 콜이 아니고 샌드예요. 그리고 나서 EH렌더에서는 최종 사용자한테 장소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겠죠. 장소 입력 요청. 마찬가지로 콜이 아니고 샌드예요. 최종 사용자는 장소를 선택할 거예요. 장소를 입력하겠죠. 샌드. 그러면 EH렌더에서는 해당되는 그 선택한 장소한테 이 유닛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인서트 유닛 입력인자로 선택한 유닛의 위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 형식은 보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체 상황을 보는 뷰 스테이트 유즈 케이스를 작성해 봅시다. add 시퀀스 다이어그램 뷰 스테이트. 이 부분이 너무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이와 같이 해놓을게요. 뷰 스테이트에서는 유닛의 정보와 각 장소의 정보를 보여주면 되죠. 즉 EH렌더가 있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EH렌더가 있고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유닛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를 보여주는 건 최종 사용자도 관여를 하긴 하죠. 여기에서는 할게요. 책에는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EH랜드에서 유닛한테 너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합니다. view stream reference os 씨앗을 디폴트 매기 변수로 지정을 할게요. 리턴은 void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시그네이처를 네이밍 타입을 설정할게요. 이와 같이 하면 실제 이 유닛에서는 최종 사용자한테 정보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콜이 아니고 샌드죠. 이 부분을 지금 책에서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EH랜드에서는 각 장소에 대해 가지고도 정보를 출력하겠죠. view 마찬가지로 ostream reference os인데 디폴트 인제 형식을 씨앗으로 줄게요.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은 voi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보를 보여준다. 정보를 보여준다. 콜이 아니고 샌드죠. 근데 이와 같은 작업은 지금 단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에스커트 C++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집어넣고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반복이니까 루피다 라고 하면서 유닛의 정보 출력 이와 같은 형태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까지 전부 다 표시를 하면서 하기엔 지금 이 처음으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이 유즈 케이스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케이스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나가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를 보면 에스코트 C++T에 자료 구조를 학습할 수가 있을 거예요.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 자료 구조와 STL에 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언어라든지 프로그래밍 관련된 기술 수준에 따라 설계 능력도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책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초점이 각 장소로 왔을 때의 각 유즈 케이스별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먼저 홀에 왔을 때에 대해서 해볼게요. 추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홀에서 뭐가 있죠? 뷰 콘서트가 있죠. 콘서트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는 것들은 이 홀과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닛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에서는 아티스트는 논평도 하죠. 홀에서 유닛한테 콘서트를 보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유닛 중에 만약에 예술가라면 예술가일 땐 비평도 한다. 크리티시즘 리턴 형식은 둘 다 보이드죠. 리턴 보이드 리턴 보이드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콘서트 외에도 무대에 올라가기가 있잖아요. add 시퀀스 다이어그램 go on stage 홀이 있고 유닛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최종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홀에서는 먼저 자기 내부에 있는 유닛의 정보를 출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view stream reference os인데
씨앗을 디폴트 매기변수로 할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지 앤 시그네이처를 네임 앤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리턴 형식은 보이드입니다. 홀에 있는 유닛의 정보를 전부 출력하고 난 다음엔 홀에선 최종 사용자한테 유닛을 입력하라고 하겠죠. 여기에선 이름을 입력하게 요청을 할게요. 홀이 아니고 샌드죠. 마찬가지로 최종 사용자가 유닛을 선택할 거예요. 유닛 이름을 입력하겠죠. 마찬가지로 샌드가 아니고 콜이 아니고 샌드고요. 유닛 이름을 입력하면 홀에선 유닛한테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인트로 this. 마찬가지로 반환 형식은 void입니다. 이번에는 공연장이나 주거지에서 공통으로 유닛 복귀하기에 해당하는 컴백 유닛 유즈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유닛을 선택하는 것은 고온 스테이지에 있는 시퀀스처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장소에서는 EH랜드를 알면 될까요? EH랜드도 장소를 알고 장소도 EH랜드를 알게 되면 영광하게 돼서 구조가 취약하게 되잖아요. 이를 위해 콜백을 하나 정의를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약속을 못했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복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복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콜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장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는 컴백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컴백 유닛 이벤트라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유닛을 컴백 시킬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플레이스가 알고 있죠. 근데 플레이스가 실제 EH랜드에 컴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EH랜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스에서는 어떠한 유닛을 컴백할 시점을 알긴 알지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EH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닛을 컴백하는 헬퍼 클래스를 정의를 하되 이 클래스를 어디에서부터? 플레이스에서 약속한 컴백 유닛 이벤트에서부터 파생받는 거예요. 실제 생성은 EH랜드에서 컴백 헬퍼를 생성해서 생성한 걸 플레이스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스에서는 컴백 유닛 이벤트를 호출해 주는 거죠. 다형성이 되기 때문에 컴백 헬퍼를 던져줬을 때 던져준 컴백 헬퍼 개체를 컴백 유닛 이벤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H랜드가 생성한 컴백 헬퍼 개체를 컴백 유닛 이벤트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백 헬퍼에서는 누구한테? EH랜드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책에서는 EH랜드에서 컴백 헬퍼를 생성하는 이 우정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림도 회전되어 있네요. 콜백에 대한 부분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7장에 나와 있는 7장 4절 함수 개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H랜드에서 컴백 헬퍼 개체를 생성해서 장소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컴백 헬퍼는 단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초기화 시퀀스를 수정을 해서 실제 초기화 시퀀스에서 각 장소를 생성할 때 이 컴백 헬퍼 개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게요.
어디 있죠? 여기에 초기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 장소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 앞에 컴백 헬퍼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컴백 헬퍼 여기 있죠? EH랜드에서 컴백 헬퍼 개체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죠. 대신 크리에이트 할 때 그 EH랜더 자기 자신을 입력 인자로 줘야 돼요. 컴백 헬퍼 EH랜드 포인터 EH랜드 뭐 소유자니까 오너라 할게요. 메소드 이름 자체가 이와 같이 되어버렸네요. 이 부분은 입력 매개 변수지 메소드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구먼트에 EH 오너를 명시를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시그네이처 이 부분을 네이밍 타입으로 변경을 할게요. 볼 수 있게 약간 밑으로 내릴게요. EH랜드 오너를 입력 인자로 줘야 각 장소에서 유닛이 컴백할 것이다 라고 컴백 헬퍼한테 알려주면 컴백 헬퍼가 EH랜드한테 이 유닛이 컴백한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빌리지와 호를 생성할 때 이 생성한 이 컴백 헬퍼 개체를 입력 인자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입력 인자로 컴백. 근데 컴백 헬퍼 자체는 EH랜드에서 정의한 거고 컴백 헬퍼는 플레이스에서 추정한 컴백 유닛 이벤트에서부터 파생받았죠. 컴백 유닛 이벤트 핸들러 이 부분을 입력 인자로 받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멀리 해놔둘게요. 아구먼트 이제 초기화 과정을 변경을 하였으니 컴백 유닛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add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할게 컴백 유닛이죠. 컴백 유닛에 관여하는 거는 누구를 보낼 것인지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최종 사용자도 관여가 되고요. 누구한테 컴백 시켜요? EH랜드한테 컴백 시킵니다. 뭘 통해 가지고 하죠? 컴백 유닛 이벤트 핸들러 가지고 하게 되죠. 누구가 실질적으로 그 컴백 시킬 거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죠? 최종 사용자가 판단을 하지만 프로그램 상에선 플레이스가 최종 사용자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이 관여되겠네요. 제일 복잡하죠? 먼저 최종 사용자한테 어떠한 유닛이 있는지 정보를 출력해 주겠죠. 뷰 스트림 레퍼런스를 입력 인자로 받는 개체 출력자인데 cout을 디폴트 값으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메시지 시그네이처를 네이밍 타입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뷰 메소드는 리턴 형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스에서 최종 사용자한테 그 유닛을 선택하라고 하겠죠.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요청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함수 콜이 아니고 메시지 샌드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플레이스한테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겠죠. 마찬가지로 콜이 아니고 메시지 샌드예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플레이스에서는 해당 유닛을
누구한테? 컴백 유닛 이벤트한테 전달하겠죠. 함수 개체 연산자를 중복 정의해서 하도록 할게요. 오퍼레이터 함수 호출 연산자에 대해 가지고 할 것이다. 근데 입력 인자로 선택한 유닛을 주기로 해요. 이 부분이 안 되네. 같이 명시를 합시다. 오퍼레이터 이거죠? 네. 반환 형식은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백 유닛 이벤트에서는 실제 그 EHLand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합시다. replace 유닛 포인터 유닛 리턴 형식은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주거지에 초점이 왔을 때 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들을 작성해 봅시다. 먼저 소등하기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기로 해요. add 시퀀스 다이어그램 turn off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겠죠. 주거지에서 하는 거죠. 빌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유닛들한테 잠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원은 자기 전에 알람을 설정을 합니다. 지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sleep 그리고 워커는 알람을 설정하다. 알람 둘 다 반환 형식은 보이드로 하면 되겠죠. 보이드 이번에는 휴식하기에 대한 시퀀스를 추가해 봅시다. 시퀀스 릴렉스에 대한 부분을 하기로 해요. 마찬가지로 빌리지에 그리고 유닛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휴식하기를 하게 되면 마법사 같은 경우엔 단순히 이제 휴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달나라 여행을 간대요. 우리 엔지니어는 회사원일까요? 마법사일까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 마법사가 될 거예요. IT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회사원이 아닌 마법사가 되기를 기원할게요. View, Stream, Reference OS, Shout 유닛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유닛을 정보를 출력하겠죠. 마찬가지로 메시지 시그네이처를 네임앤 타입을 지정하고요. 리턴 형식을 보이도록 명시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최종 사용자한테 유닛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유닛 이름 요청 입력하는 걸 요청하겠죠. 네, 이 부분은 역시 send예요. 그러면 최종 사용자는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겠죠. 마찬가지로 send죠. 그 선택한 유닛한테 빌리지에선 휴식을 취해라 릴렉스를 요청할 겁니다. 물론 반환 형식은 보이도록 할게요. 네, 이 선택한 유닛이 만약에 마법사인 경우엔 어떻게? 트래블 문 달나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HLand 종료에서 자신이 생성한 개체들을 소멸하는 부분을 추가해 볼게요.
시퀀스 엑싯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합시다. EH랜드에서도 컴백 헬퍼 생성하죠. 얘를 소멸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유니팩토리도 EH랜드에서 생성한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들도 전부 다 플레이스가 어디에 있죠? 플레이스들도 EH랜드에서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닛은 유니팩토리에서 생성한 거죠. 따라서 EH랜드에서 컴백 헬퍼를 소멸해야 됩니다. 보시면 디스트로이가 있죠. 여기에 X가 이게 생명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소멸자를 호출했으니까 개체의 생명이 다 한 거죠. 마찬가지로 유니팩토리도 콜이 아니고 디스트로이죠. 네. 생명이 다 있습니다. 네, 팩토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소멸되면서 자신이 생성했었던 유닛들에 대해 가지고도 소멸의 책임을 다 하고 소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H랜드에서는 자신이 생성한 장소들에 대해서도 소멸의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설계 단계는 마무리하기로 할게요.